안녕하십니까. 211편 원래 그 월요일날 추석 전전날 하기로 했다가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수요일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이 시간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검단 한강 신도시에서 세 번째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얘기는 이제 한강 저기 환지에 대한 사업이죠. 이제 다음번에 예견을 해드린 것이 이제 뭐냐면 또 용인 쪽을 갖다 분석을 하는데, 용인의 이동남사 뭘로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도 100% 환지 사업입니다. 근데 이 환지가 다른 게 뭐냐면은, 현재까지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유튜브나 또 블로그에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땅하고 내 건물 아니면 건물 뚜껑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가격으로 평가한 거예요. 가격으로 평가해서 입체 환지 아파트로 주겠냐, 수평 환지 땅으로 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동영상을 제가 100편 이상을 점검을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그 모임에서 만나 얘기했더니 김재경이라는 그 젊은 친구분들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이 분야에서는 거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고 그리던데, 바로 이분들이 명쾌한 이분들이 분석한 수평환지가 있나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100편 중에 한두 편이 있을까 말까 한데 대부분들 입체환지다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동남사 좋아, 용인에 들어가서 좋아, 그 원삼에 들어가서 좋아, 그럼 땅 샀을 때 거기서 수평환지로 들어가지 거기서 입체환지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이제 더 세부적으로 집중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시간에는 일장 이제 그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무 해설인데 요거하고, 이번에 이제 대구 감동 불로 그 다음에 풍무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강하고 검단 신도시에서 기타 개발 사업과 관심 대상 사업에는 뭐가 있냐? 요것이 이번 주 분석 주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4장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환지 절대 겁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1쪽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91쪽 시작해서 166쪽까지 이번이 마지막이죠. 자, 환지 절대 겁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네 땅 내 땅 모두 돈으로 계산해서 다음 모임을 모임을 만들어서 뭐냐면은 면적에서 공사비 빼고 금액대로 주고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만, 이거 제가 잠깐 읽다가 보니까 헤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자, 우선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의 개발 사업이에요. 여기 이제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서로는 빼놓고,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계획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정비 사업인데, 도시정비 사업이야 이제 지금 얘기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니까 빼놓자 이게요. 이게 이제 새로운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저같이 늙은 늑다리 노털도를 새거로 만든다. 이건 이제 도정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뭐냐? 자, 우리 몸속에 핏줄이나 뭐, 그 다음에 뼈나 뭐 이런 게 관절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는데 이걸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그냥 넣으면 안 돼요. 확장을 한다든가, 곡선으로 하는 거, 직선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신도계에 대한 시설 사업이에요. 이제 도로, 공원, 학교 뭐 그래가지고 이 시설이 있죠. 이거를 사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법령이 복잡한데 요거는 여기서 설명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게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사문화시켰어요. 언제나 2014년도에 사문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보금자리주택법이 이제 변경된 공공주택특별법, 또 하나는 뭐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그러나 공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론을 갖다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뭐 있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땅을 자력으로 개발하노다. 자, 지금 얘기하는 어디면 대곡지구의 50m와 50m의 코너변 땅. 그러면 이야, 저 땅 갖고 있는 농지 주인은 이제 인생 역전이 되겠구나 라고 그러는데,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돈은 어떻게 되니까 만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땅에다 빌딩 짓는다, 그건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내 혼자 땅을 갖고 있으면 내가 빌딩을 져. 근데 왜 못하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도시 확산,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까, 스프롤의 확산,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땐 네 땅, 내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라는 개념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아까 거기 나온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기서는 수평환지로 주는 거지 입체환지로 안 준다 이거야. 아파트 안 준다 이거야. 땅으로 준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랬을 땐 여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자, 그 땅을 벗어났다. 그러면 내 땅은 내가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공영개발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LH라든가 SH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포도시개발공사라든가 또 아니면 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 들어와가지고 개발하는 기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얘기한 환지가 있는데 요 첫째, 둘째, 셋째를 갖다 바꿔놔서 그리는 거예요. 환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그러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가 이 내용을 원래가 좀 바꿔놨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근데 요거는 94쪽에 요대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수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짬뽕 방식이냐 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린벨트로 넘어갈게요. 그린벨트는 절대 환지 방식이 없습니다. 절대 짬뽕 방식이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공영개발 기법이기 때문에 사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식이냐 명저식이나 해서 지금은 면적식이 없어졌잖아요. 2014년도부터 뭘로 나온 거예요? 평가식으로 바꾼 거예요. 평가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평가된 거를 지금 얘기한 아파트를 줄 거냐 아니면 땅으로 줄 거냐. 이게 입체환지냐 수평환지냐 이렇게 보셔라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게 바로 얘기하는 입체환지에서는 없는 개별환지를 줄 거냐 집단환지를 줄 거냐. 간단하게 하면 땅을 주는데 나 혼자 개발할래? 그러면 이게 개별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파트 후질로. 왜냐? 환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강의를 할 때 매번 얘기해 드리지만 이게 이제 땅에 대한 강의니까 전부 개별환지인 줄 아는데 안 해요. 진짜 머리 좋고 진짜 재테크에 밝은 사람은 집단환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 놓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다음번 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대지냐 임야냐에서는 우선 실무 강의를 하니까
자, 환지는 어떻게 50%를 추가를 못하죠, 간보가. 이제 평균, 그 다음에 그걸 추가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회원의 이제 동의를,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야는 20, 30%뿐이 안 쳐줍니다. 간보가 7, 80%. 대지는 뭐냐? 7, 80%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보가 20, 30%. 그 다음에 농지는 어떻게 되냐? 50% 평균.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치가 50%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냐, 임야냐를 따져야지. 도로 따지는 사람 바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소면적이냐, 과대면적이냐, 그러면은 수평환지에서는 뭘 따져? 30에서 90평방미터를 따죠. 그런데 저금 얘기한 대로 저 입체환지에서는 이렇게 땄는데 수평환지에서는 어디나 150에서 500평방미터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관리처분계획 당시에 결정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리 환지냐 비환지냐 이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100이라는 걸 100을 그대로 옮겨놓는 게 환지예요. 어떠한 내용이 있든 그대로 옮겨놓는 게 환지예요. 그 다음에 단 0.001평이라 하더라도 땅으로 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수평환지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0.0001평도 자기 자리에다 주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 거예요. 이게 옆으로 날아가서 비환지 처리라고 그러는 건 일반적인 환지사가 환지 결정을 할 때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비환지가 아닙니다. 왜냐? 그래야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저놈은 뭔데 저 구석적인 있는 왜 가운데 줘? 나는 가운데인데 왜 옆으로 줘? 그래가지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개별환지를 지정할 때는 자기 자리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대로 공동 집단환지냐 개별환지냐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는 이 한 장만 나왔기 때문에 95쪽으로 넘어가서 한 장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데 자 이쪽에 이런 땅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땅이 이리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낸 거로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리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경이 있으면 안 돼. 위치도 요놈은 이리로 가고 다음에 요놈은 요리로 가고 이게 제자리 환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담보라든가 은행 담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뭐 가등기라든가 이러한 권리들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하는 집단환지,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은 나머지 있는 것은 이제 채비지라고 그래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이냐, 이제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땅이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미안하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단 한강 밑에 줄을 봐보세요. 검단 한강 신도시의 택지 비용은 이미 2기 신도시를 기준한 택지 비용을 감안을 했는데 한강 완 신도시의 택지 비용은 1,500에서 2,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지난번에 요 이제 환지에 대한 이제 특강을 이제 추석 전주에 요거를 했는데 뭐 많이 안 오셨어요. 10서너 분이 안 오셨는데 요때 설명을 드리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단독주택 부지가 비쌀 것 같아요? 아파트 부지가 비쌀 것 같더니 이구동성 단독주택 부지라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아파트 부지가 비쌉니다. 알겠어요? 자, 뭐 반드시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간보요로가 기준안준 면적인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그러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지와 증한지에 대한 얘기뿐인데 요것도 지금 얘기한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환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배란간에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뜬금없이 설명을 드리려더니 힘들더라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자 150에서 500까지 해서 기준 면적이 만약에 200을 받았다. 200을 받았는데 내가 180이다 그러면 20을 더 받는 거고 220이다 그러면 20을 갖다 남겨준다 이런 얘기. 요거는 얘기한 대로 여러분 입체환지에서도 비등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얘기하고 환지기준 부적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평환지와 입체환지에서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은 자, 소규모 면적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입체환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들은 환지를 안 해준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면적.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뭘로? 아파트 부지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97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환지를 어렵다는 환지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그때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보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다만 여기서 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용인 좋아하시죠? 반도체 좋아하시죠? 반도체에 들어가서 무슨 땅을 사실 거예요? 무슨 땅? 아, 난 도로변에 있는 나홀로 개발.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한 단독 개발이에요. 근데 웬만한 부지 쓸만한 데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뭐냐? 땅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야? 도시개발 조합으로 가려고 그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이 시간에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용인에 들어가든 평택에 들어가든 오산에 들어가든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가.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 이거관이 없댄다니까요. 다른 데에서는 어차피 한 군데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준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한 과소토지에 대한 면적인데 요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건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옮겨놨어요. 환지 전의 면적하고 환지 면적 후의 면적에서 이걸 동그라미를 옆쪽에다가 치고 이거를 바꿔서 한다라고 그러는 걸 이거를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50에서 500평방미터는 환지 전의 면적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지 후의 면적은 아니다 이래.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심면적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수평환지로 지금 얘기하는 입체환지로 들어갔을 때 야, 아파트 9평짜리 사이대, 땅 9평짜리 사이대, 10평짜리 사이대요. 그러면은 9평짜리 산다라고 그러면 조금 좀 불안하잖아요. 8평짜리 사면은 조합원의 수량이 부족했을 때 증환지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10평, 11평 그리듯이 수평환지에서도 330m, 평방미터가 요건 뭐예요? 가장 안심되는 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신다 이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요게 왜 안 넘어가지?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요. 이제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로 가는데 여기는 복잡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조합 자체에서 비용으로 뺄 거냐 아니면은 뭘로 뺄 거냐 조합의 자산 분양가에서 뺄 거냐 해서 경매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뭘로 뺀다? 비용으로 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감액을 할 때 뭘로 감액을 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장부상 금액으로 감액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라라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예요. 사례래. 그래서 이제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종후의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그러는 내용인가 요거하고, 금전청산에 대한 얘기를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금전청산에서 200m를 환지해 놨을 때 95평방미터는 현금 납부를 받고, 그 다음에 95가 아래가 되어 있는 90평방미터인 경우는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이때는 환지를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다음번 환지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102쪽에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구획을 정리하기 전의 면적이에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B, C, D, E, F 그래가지고 여기서 G까지 나오는데, G가 한 평이든 0.1평이든 1000평이든 500평이든 관계가 없이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권리도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가 만약에 평당 100만 원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를 200이라고 큰일 납니다. 여기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200평 그러면 1억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0평 곱하기 지금 100만 원 그러면 1억. 그래서 여기에 1억이 여기에 1억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좋다. 그러면 난 요령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복부인 법칙이죠. 여기서 요령은 얼마냐? 현재 구획 정리가 된, 소위 말해서 환지 처리가 된 땅을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땐 그러면 500을 봐야 될 거냐? 아니다 이게. 40%를 깎아라 이게. 60%를 깎아라 이게. 40%가 잔존가치.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개발처럼 자, 이 수평환지가 되는 지역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기간 때문에 어떻게 되냐? 금리 비용 있죠? 위험 손실 부담률 있죠? 기회 비용도 놓치죠? 이기 때문에 이걸 10%를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다? 4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마지막 드리는 요령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서부터 봐보자 이게요. 그래가지고 자, DK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해봤어요. 산정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고, 왕길역 주변의 공시지가, 그 다음에 김포한강 1신도시의 공시지가 이렇게 봐놨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현 정부는 이제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이제 포기를 해버린다고 해놨는데,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반포 같은 데에서는 공시지가가 9,700, 거의 평당 1억입니다. 그러면 시가 반영률을 8, 90%라고 봤을 땐 공시지가 대비하면 시가가 땅 한 평이 다시 한번 반포가 평당 얼마로 보셔야 되냐면 1억 2, 3천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1억 2, 3천이니까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는 물론 지형에 따라서, 지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보통 얘기한 단독주택 부지는 그보다도 약간 못된 거로 보든가 아니면 조금 비등하게 보든가 높게 보든가 요거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저거를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하는 김포나 검단 신도시도 공시지가 반영률을 8, 90%로 봐야 돼.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경매 사건을 많이 보시죠. 경매 사건에서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의 8배, 9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경매 감정 가격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그거 입찰가도 어떻게 되면 20, 30배가 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에서 그렇게 나오냐? 그건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반영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왕길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검단동이라든가 또 한강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쪽의 공시지가는 참고 가격으로 보시는데 그리로 가게 되면은 거의 한 50% 수준이다. 그럼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1500에서 2000선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추가 강의 내용인데, 몇 분들이 뭐 2분뿐이 안 되시지만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좋은 일 하신다는데 이제 보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환지 특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010-5245-4909인데 이건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제 이게 황막사, 저희는 22년이 된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금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다면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쳐보면 여러분들 대면 강연 거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마포에서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가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 주에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저 늙은이가 무엇을 강의하는구나 한번 들어볼까 라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료고요. 현재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검단하고 한강 신도시에 대한 자료인데 이게 166쪽이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환지 자료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010-7233-8061로 이게 기업은행 평생구자입니다. 여기에다가 2만 원을 송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냐면 환지 자료 아니면은 김포 한강 자료 아니면 검단 자료 그러면 어딘지를 압니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두껍죠. 약 한 어떻게 됩니까? 약 한 90쪽 정도. A4 용지로 90장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도면과 함께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돈이 좀 남습니다. 이게 제가 지은 학교입니다. 이게 미얀마 양곤의 직업학교예요. 요건 보면은 동남아 쪽에서는 이걸 보케이션 인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뭐 캄보디아나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이런 데 봐보면은 유명한 단체에서 이와 같이 직업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게 2002 지금으로부터 거의 5년 전에 지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고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제 이거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아지트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잠시 다녀왔는데 박살을 내놨는데 이제 지금 얘기한 민정 정권이 민간 정부를 이양하게 되면 이 학교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제가 지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남는 기금은 이걸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107쪽은 여기에 대한 거래 현황. 지난 9월 23일 현재 주변의 거래 현황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검단 IC 양촌에서 매물 현황 93년 9월 23일 현재 매물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대곡 감정 주변 지역에 이제 현황 그래 놓고, 이건 109쪽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갖다 검색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 유념해서 보세요. 이제 110쪽인데, 이 지역에서 실시계획 이런 건 뭐야? 해 시작해. 그래가지고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딱 3개의 지구뿐이 없어요. 왕길구역, 왕길 1구역, 마전 2구역이다 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도와 함께 지정 결정 고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인천시청이나 아니면 인천시 서구청에 들어가가지고 왕길 1구역 그래가지고 검색어 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11개 구역,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가 14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만 최종 결정고시를 받았고, 나머지 11개 구역은 8월 15일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협의 중입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서구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00%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방송하는 그 사이에 결정고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구나 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제 제일 먼저 전부 해놔봤는데, 자, 대곡의 이제 3-1구역이에요. 이제 3-1구역은 두밀구역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로 이제 지금 그 변경을 해서 나와서 여기 보면은 두밀 대곡 3-1구역 그래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곡동에 214의 1번지 일대예요. 이 일대를 지금 얘기한 대로 뭐를 하냐?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유념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땅이 그런데 이 밖에 있을 때는 뭐냐? 자력개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자력개발인데 이것이 이와 같은 임야의 우쪽에 만약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절개면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녹지 지역으로 평생 이용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자, 이와 같은 농경지가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곡의 3-2구역 같은 경우에, 요런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러한 도로변에, 이 도로변에 이 우측에 보면, 우쪽에 보면은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경지가 많아요. 이 농경지가 많은데 이 농경지 많은 쪽에는 자력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이 안에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로, 수평환지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지역으로 나가다가 이 지역이 바로 뭐야? 50m 도로변이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지금 얘기한 도시개발 사업폭은 빠졌구나. 빠졌으면 자력개발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환지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인 자료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곡의 3-3 지구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지형도가 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지역을 봐보자. 요 지역을 봐보면 요거는 마을인가 뭔가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결론은 빠진다 안 빠지냐? 빠진다. 요 지역도 빠진다. 요 지역도 빠진다. 이런 지역도 빠진다. 이런 지역도 빠지겠구나. 그러면 뭘로? 자력개발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환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예요. 근데 이 지형도는 여러분이 검색하면 얼마든지 떠요. 내 자료 볼 거 없어요. 얼마든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을 갖다 보셔라. 그래서 가연 도시개발구역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 그래 놓고 자, 가연지구 그리면은 이게 이제 가연산 밑인데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요런 코나라든가 또 뭐 이러한 지역들 좋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간다 이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큰 면적 잡았다. 바보. 왜 그러냐? 여러분 재개발하는 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땅 200평, 300평짜리 땅 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적정 면적을 사잖아요. 아까 그 적정 면적 얘기가 나온 게 15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 그 사이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평균을 해가지고 300평방미터에서 자르겠다 그러면 300평방 이후에 가면은 개발한지 지정이 가능한 거고, 그 밑은 뭐냐? 집단한지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시죠? 다음번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게 대곡 2지구예요. 어디냐? 이게 지금 50m에 50m예요. 50m에 50m인데 이 밑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우쪽에 이 코너별 얼마나 좋아요? 이 코너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개발을 안 했을 땐 좋지만은 다시 한번 이 지역이 난개발이나 또 아니면 스프롤 현상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미리 해놨다니, 그게 제1부 여러분들 이 자료에 제1부 자료에 설명을 해놔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우리는 뭐 몇백 명뿐이 안 되시니까 회원은 많아도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뭐냐면은 다른 데 가서 시간 뺏기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블로그 자료 가지고 뺏기시지 마시고 이 강의를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감각이 오실 겁니다. 왜 그러나? 저는 평생을 20대 후반서부터 지금 70대까지 근 50년을 토지하고만 싸웠어요. 그것도 대학에서 싸우고 그 전에는 대기업에서 이 그룹 부동산을 총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경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론이 아닌 거예요. 경험에 의한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서 한번 그 내용을 갖다 점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정 2지구예요. 감정 2지구인데 여기가 감정 역사가 들어올 지역이에요. 그게 이 지역 일대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이제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아세요. 또 아니면 검단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을 또 누가 노리냐? 김포 도시개발공사에서 노리는 거야. 김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환지사업으로 가든 뭘로 가든 이게 좋을 텐데 환지사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직접 자력개발. 이건 어디나 사용수용 방식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 사용수용 방식으로 하니까 여 주변에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내 땅은 내가 받겠다. 제2의 화천대유 사건은 안 생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M은 군대에서 와가지고 김포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와서 침을 탁탁 뱉고 이건 내가 개발하려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왜 이러냐? 역사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 생기면서 이 주변 지역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가가지고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지가 있으면 싼 거 잡으시면 돼요. 지목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대지를 받을 거냐, 농지를 받을 거냐, 임야를 받을 거냐, 감보율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명을 드려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편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정 4지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역 주변 지역에 어떻게 된다? 감정 4지구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감정 물류단지인데 요게 도로 끝이라 우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뭐냐? 98번 도로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펜스 쳐놓고 공사 중입니다. 알겠어요? 펜스 쳐놓고 공사 중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옇게 나와 있잖아요. 마치 비행장 활주로 같아요. 네, 활주로 같은데, 자, 이러한 물류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122쪽 봐보면은 불로 1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또 올려놔드려놨죠. 그 다음에 불로 3구역, 걸포 4구역, 풍무 역세권, 풍무 제7지구, 풍무 8지구, 그 다음에 김포화성 용도 변경은 이건 뭐냐면은 배란간에 왜 화성이라는 데가 나오냐? 지난번 2편을 봐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이제 배란간에 이제 유양 IC라고 삼거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전류리에서 왼편 쪽으로 가면은 하성 IC가 나온다고 했죠. 제2외가. 그래서 하성 IC, 서암 IC, 그 다음에
아유, 배란간에 적어놓으니까 그 IC 세 군데가 서로들 4km 구간을 보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그 마송 IC에 이렇게 된다는데 요 중간에 택지 개발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결정 곳이었어요. 그래서 김포 하성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인데 여기도 15만 평입니다.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결정된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셔라 라고 그래놓고, 자, 요건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전하고 왕길 검단 5류 검단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모음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자, 도시개발, 요 총괄을 해놨죠. 그 다음에 요게 그 유명한 이병헌의 로얄 파크시티예요. 지난번에 글을 올려놨더니 어느 분이 이제 한번 맞장구를 쳐주신 게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가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셔서 여러분들 요게 왕길역이죠. 그래서 2번 지구를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왕길역, 맞습니다. 왕길역이고 그러면은 왕길역에서 요 1번 지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양으로 하는데 9월 달서부터 입주해요. 하늘하고 땅이 변경된 거 뭐냐? 하늘 땅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가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데 현재 가보면 어머! 이 지역 들어와서 살려도 되겠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이 뭐라고 제가 저 강의 주제 전번에 했어요. 용인만 들여다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역 가가지고 땅 하나, 여기 아파트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땅 하나 제대로 걸리면 인생 역전하잖아요. 여러분 용인에 가서 인생 역전할 확률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왕길동이나 검단이나 이쪽 가서 인생 역전할 확률하고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하늘하고 땅이에요. 용인에서 인생 역전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땅값은 올라가. 근데 인생 역전까지는 안 해. 근데 어느 날 이쪽은 인생 역전이 된다니까요. 왜 그냐? 도로가 50m가 놓여, 25m가 놓여, 30m가 놓여, 이런 걸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는 것이 이제 15m 놓니, 8m 놓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용인에 이동남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8m 도로 하나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시잖아요. 이쪽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여기는 인구 추정 30만에는 제가 하는 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왕길 사업이다, 왕길 1지구 사업이다, 왕길 3구역 마전 2지구 사업이다, 이게 금곡 도시개발 사업이다, 검단 3구역 사업이다, 여기 139쪽에 검단 5구역이다, 금곡 5구역이다, 검단 5, 6구역이다. 이게 그 유명한 4월 마을. 대한민국의 오염에 대해서 최고 몇 년, 이거 여러분이 검색을 쳐보세요. 4월 마을 검색을 치면은 주민이 방독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대담을 하는 게 나와요. 알렸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인데 지금 4월 마을도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시라는 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대명항 아시죠? 대명항에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야감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대벽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번 가지고 쳐보면 나오는데 이 지역으로 해안가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됩니다. 이 지역을 다니시는 분 아시지만은 이 지역을 다니게 왜 그러냐? 여기가 대부분 산단 아니에요. 제가 산단이에요. 산단이다가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도로로 다니게 되는데 이 도로가 대명항에 와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20-30분을 여러분 사거리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거 20-30분 얼마나 지겨운지 아시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지금 얘기한 18m 4차선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가지고 관심 갖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00% 도시개발이 아니고 자력개발이에요.
저은데 적으시면은 여러분들 해안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그런 길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한 거첨도간의 얘기고, 자, 이 거첨도간의 여기는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자세한, 도면을 제가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드림로 원당로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원당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왕길역이에요. 여기서 이 도로인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 도로까지 놓고 이 도로에서부터 그 다음에 청라지구로 넘어가는 거는 적격성 검토에 오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도로공사가 본공사가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왕길 지역과 검단 3도시개발구역은 일대는 더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건 천지 개벽하는 동네를 지번까지 여러분이 다 올려놔드린 거 지번 한번 검색을 해봐 보세요. 현재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천지개벽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148쪽에 이제 Y자 도로에서 다시 한번 신규 개설도로가 요게 삼각지예요. 여기가 검단 사거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규 개설도로가 50m짜리가 놓인다. 그 다음에 검단 산단으로 가는 것이 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번서부터 이 내용, 이거 지번 다 올려놔드렸잖아요. 자, 몇 메다로 해서 지번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지번 가지고 한번 이음해서, 이건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가서 지도 보면 안 되시죠? 이음 지도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되는지 대충 하잖아요.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51쪽서부터는 이제 검단 나들목이 이제 공항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이 나온다는 거, 인터체인지가 나온다는 이런 도면을 올려놔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대곡 이제 4지역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관심사죠.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이 있나 전체를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비어있냐? 이거는 여러분 도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땅을 잡았어. 요 땅은 지난번에 요 땅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 요 땅 지번까지 여러분들 아마 1편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건 자력 개발이에요. 알렸어요? 그래서 요 주변의 개발 관련된 사업을 갖다 전체로 올려놔. 이만큼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보시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입니까? 금곡동에서 나가는 도로를 갖다가 표시해 놔드렸고, 요거는 이제 영사정 IC라고 그래가지고 해 놔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답사를 갔던, 저희들이 답사는 이쪽으로 수십 번 갔습니다. 아직 100번은 안 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한 40~50번은 갔을 거예요. 답사 갔을 때 자료를 여지껏 공개 안 해드렸는데 이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어디다 이렇게 다 써놔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이대로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요거는 예전에 갔었던 답사했던 자료들에 예전에 갔던 거, 앞면은 최신의 자료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째 코스로 어떻게 간다, 둘째 코스로 어떻게 간다, 셋째 코스로 어떻게 간다라고 그러는 거로 해놨는데, 요거는 지번까지 다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답사를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근 50분이 돼갔는데 강의를 해드렸고, 다음번 강의는 다시 한번 용인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용인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까발킬 건 까발키겠습니다. 알렸어요? 까발키길 건 까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분들 해놓으면은
6배로 해가지고 기본 비용만 받고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서 남는 비용은 여러분들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